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장 시작 전이고요. 자, 이번 주 주간 전망, 그냥 주간 전망이라기보다는 주간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스케줄러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스케줄러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주간별로, 혹은 월별로, 그리고 굵직굵직한 것들은 이제 일부 FMC라든지 이런 어떤 굵직한 이벤트 같은 것들은 반기나 혹은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전략을 짜는데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또 굉장히 굵직한 스케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너무 많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면은요, 주식 투자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대응이 중요한 거지, 걱정을 미리 한다라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면은 매매가 잦아지고, 그리고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급해져요. 예, 급해진다라는 것 자체는 종목 교체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볼 때도 보통 이러거든요. 좀 굵직한 스케줄이 있다 싶으면은 미리 겁부터 먹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현금화 해야 되나, 종목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산업이 문제가 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막연한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보유한 종목이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무작정 불안한 심리 때문에 매매, 특히 매도나 아니면은 종목 교체 등을 하게 되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막연한 그런 걱정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투자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5월달 기존에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용보고서, 5월 고용보고서나 아니면은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그러죠.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에 대한 어떠한 우려라기보다는요, 기업들의 실적 피크아웃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때 가서, 아무리 시장에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8월 잭슨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걸 또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벌써부터 조정이 나오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항상. 자, 항상 그랬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즐길 건 즐기자. 단기적으로 즐길 건 즐기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7월달 가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FOMC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제기를 한 그러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지난 FOMC에서 5명인가 그랬죠. 6명인가? 5명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인원수가 더 늘어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한 며칠 동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국에 테이퍼링 확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랠리가 나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떤 경제활동 재개, 이런 쪽에 포트를 맞추고,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 관련주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IT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건 그거대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그거대로 또 즐기면 됩니다. 잘 올라탔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이벤트를 좀 보면요, 일단은
캘리포니아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규제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제 해제가 뭔가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그 대부분 규제 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지속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되는 거죠. 예,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이에요. 예, 오늘 14일날, 5월 14일날, 6월 14일 오늘은요, 중국, 대만, 홍콩 증시는 열리지가 않아요. 예, 그, 단오절이라고 그러죠. 예, 중국 단오절 휴장 때문에 이 중화권 증시들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휴장입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대만, 홍콩은요. 자, 규제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EU에서는 백신 여권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7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겠죠. 빠르게 도입을 할 겁니다. 도입을 하고 있나요? 예, 도입을 아직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이런 분명히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외화 지급 준비율 인상, 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국의 5월 건축 허가 건수와 그리고 5월 주택 착공 건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이제 시장에서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앞서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겠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시장 금리 모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아무래도 확산되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반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FOMC라는 걸 앞두고 별다른 게 없으면 수급 유입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당장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장. 그 다음에 미국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이에요. 화요일날 이제 밤에 장 마감한 다음에 밤에 5월 소비자 판매, 근원 소비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산업생산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자, 얘네들이 나옴에 따라서 해당 지표들이 아무래도 서프라이즈를 갖다가 기록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또 미국에 대한 경기가 과열됐다. 미국 경제가 과열이다. 뭐 이런 논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연준의 어떤 테이퍼링이 조기에 또 논의가 시작되고 조기에 시작될 것이다. 테이퍼링 이런 논란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하나 결국에는 뭐죠? 6월에는 큰 이벤트 없이 큰 이슈 그런 시그널 없이 지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의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에 또 놀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요. 이것과 함께 이제 16일, 수요일날 16일 이제 그 FOMC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날 새벽 한 3시 반 정도쯤에 FOMC에 대한 어떤 이번 FOMC에 대한 어떤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파월 원전 의장의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때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점도표가 뭐 지난번에는 뭐 2022년도 말로는 뭐 몇 개가 찍혔었는데 요번에는 좀 몇 개가 늘어났다. 뭐 이제 요런 논의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발표가 좀 되겠죠. 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결국에는 2-3일에서 길어봐야 한 4일 정도. 그렇다고 크게 조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잠시 출렁 거리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수록 오히려 시장에서 예상, 그러니까 지난번 점도표와 유사하게 나왔거나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거나 어차피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6월엔 별거 없었다.
예, 뭐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났다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시장은 그 당일날부터 굉장히 강한 그러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5월 달에는 미국에서 이사철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자금 건수나 아니면은 건축 허가 건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소강 상태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마지막에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그 광군제 있죠, 광군제. 예. 광군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광군제가 언제니까? 예, 6월 11일이에요. 그죠? 6월 11일이래. 죄송합니다. 11월 11일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빼빼로데이. 예, 요때 어마무시하게 팔리죠. 근데 알리바바에서 만든 이 광군제라는 거를 가만히 보고 중국 2위 쇼핑몰 업체죠. 2위 쇼핑몰 업체인 장뚱닷컴이 예, 알리바바의 광군제를 가만히 보고 저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6월 18일 날로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때가 이제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이 판매 이벤트를 하거든요. 판촉 이벤트를 하는데 당연히 장뚱닷컴에서 만들긴 했지만 당연히 알리바바 한쪽에 있는 이 티몰, 티몰이라든지 아니면 타오바오몰이 월등히 장뚱닷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광군제에서는 이틀인가 3일밖에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6.18 이 이벤트는요, 총 18일에 걸쳐서 진행을 해요. 예, 총 18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쭉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미 중국 쪽에서는 이 6.18 행사에서 특히 이제 티몰이나 아니면 타오바오몰, 물론 당연히 징동닷컴, 장둔닷컴, 예, 이쪽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연일 뭐 신기록을 갖다가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소비 시장이 거의 뭐 굉장히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생활용품보다는 이제 화장품류들이 매출이 좀 커지겠죠. 실제로 보면은 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LG 생활건강의 고가의 브랜드, 즉 고급 브랜드를 중심으로 LG 생활건강이 아마 후일 거예요. 그죠? 후. 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입니다. 자, 얘네들의 매출이 실제로 굉장히 좀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LG 생활건강의 후 매출은요, 2019년 대비 2020년도 당시 6월달 6.18 행사 당시 약 한 180%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경우도 14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비상장사죠. 스타일란다라는 비상장 회사, 이 스타일란다라는 그런 기업의 코스메틱 그 색조 화장품입니다. 색조 화장품이 6월 1일에서 6월 3일 총 3일간 색조 화장품 부문에서 1등을 기록했대요. 예, 스타일란다가. 예. 색조 화장품 부문에서 3일간 색조 화장품 부문에서 3일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입지 강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관련주나 아니면은 중국에서의 어떤 생활용품 관련주 혹은 세자녀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그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기 때문에, 그죠? 리오프닝 관련주기 때문에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부분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어차피 6월 FOMC는 어차피 테이퍼링 논의 시작 여부, 그 다음에 이 2023년
2023년에서의 그 점도표죠. 예, 점도표. 2022년으로 땡겨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확인하는 그러한 FOMC입니다. 예, 상당히 좀 FOMC 중에서 상당히 큰 이벤트 중에서 하나예요. 6월달, 그 다음에 9월인가 10월인가 요때나 같이. 그래서 FOMC 참여자 중에서 뭐 인상 의견을 갖다가 혹은 테이퍼링을 논의를 갖다가 좀 땡겨야 된다라는 그런 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만 보자. 특히 피크아웃, 기업들의 실적이 피크아웃 되는 그런 섹터나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인플레가 이렇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게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 성장주들의 어떤 그 랠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볼 만하다. 그러나 8월 달과 그 다음에 10월 요때의 어떤 잭슨홀과 그 다음에 FOMC, 사실은 요때 8월 달에 결정이 되면 10월 달 FOMC에서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8월 달에도 만약에 안 나온다게 되면 또 10월 달로 또 연계가 되거든요. 10월 달 FOMC로. 이게 오히려 더 갑갑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8월 달에 적고 되면은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해가지고 성장주들의 강한 랠리가 이때서야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때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한 2, 3주짜리 어떤 2, 3주에서 길면 한 4주짜리의 어떠한 그 반짝 랠리 이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즐길 대로 좀 즐겨보자, 뭐 요런 생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시장을 갖다가 그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을 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주식 투자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러다 보면은 매매가 급해집니다. 빨라지고 급해지고 급해진다라는 건 계속 손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마십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 주 주요 뭐 이벤트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사실은. 그냥 6.18 쇼핑 페스티벌 요 부분과 그 다음에 FOMC 그리고 FOMC에 앞서서 요 소매 판매나 아니면은 산업 생산 그 다음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FOMC 전에 나오게 되면은 시장을 좀 이렇게 좀 누르는, 살짝 눌러주는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 크게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약간 좀 보수적 그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라든지 아니면은 그 코로나 이슈 뭐 요런 부분들 그건 뭐 여러가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